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4월 10일에도 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검색에서도 뜨고,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그 당시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줄게 되면서 변동률은 이제 조금 제한적인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검색기 기준에서 변동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간 단위에서는 검색해서는 뜨지는 않았고, 누적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종목 검색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그리고 터져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도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수급이, 이 수급이 이거는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기관 쌍끌이 기준에서 수급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난 그 10월 26일부터 매집이 됐거든요. 그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기준에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10월 26일부터 끊어서 봅니다. 10월 26일 보시면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2위일 거예요. 2위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4위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 수가 1억 9,960만 주거든요. 2억 주짜리란 말이에요. 23%가 매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요 기준을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수급 논리 부분에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5월 2일 날에도 이제 요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5월 2일 14시 30분 기준에. 5월 4일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5월 4일까지 누적 수급이잖아요. 26일부터. 그 다음에 여기도 5월 4일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매수량 기준으로는 얼마요? 100만 주 전에 더 들어왔어요. 180만 주, 거의 4,680만 주.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1억 9,960만 주니까 2억 주라고 잡으면 23.4%의 매집이 되는 겁니다. 그죠? 23.4%. 어마어마한 거죠. 매집 금액이 3,773억. 와, 대단합니다. 매집 평균 단가 8,025년인데 이게 이제 좀 올라왔을 거고요. 1차, 2차 목표 주가는 거의 뭐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4월 10일부터는 8위가 아니라 1위이지 않을까요? 8인가? 한번 이것도 따져볼게요. 그래서 4월 10일부터의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오늘 날짜 거를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 폭이 월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24% 6개월 만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집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 없어요. 그래서 22년 10월 26일부터 22년 23년 05월 04일까지 그 기준에 외국인 앤드 기간 순매수 금액 기준, 매수 금액 기준 1위입니다. 죄송합니다. 4위입니다. 그죠? 4위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이 10월 올해 4월 10일 4월 10일부터는 금액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로템이 2위고 현대로템이 1위였는데, 그죠? 현대로템이 1위였는데 현대차가 뭐 원체 또 치고 올라왔네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렇게 몇이죠? 그러면 1, 2, 3, 4, 5, 6, 7, 8위.
8위. 시가총액은 저들보다 월등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매집률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매집률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아무 종목이나 얘 좋아요, 얘 좋으니까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수익을. 결론적으로 이제 이 8인데 조금 전에 기준 잡아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때 기준에 주식수 약 몇 주요? 1489만 주. 1489만 주. 와우.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요? 금액 기준으로 1385억 원. 1385억 원. 대단하죠? 매집 평균 단가도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서 샀는지 기관들은 그것도 볼 거예요. 지금 주식수 1489만 주 나누기 2억 주 해주면 잠시만요. 1489만 주 나누기 2억 주 해주면 7.45%의 매집. 어마어마하죠. 저런 이제 매집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금 투자자 동향으로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끝내주게 좋아요, 실적 좋아요, 이건 뭐 증권사 보고서 자료 다 보시잖아요. 라이브 방송 창에 다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5월 4일까지 언제부터요? 10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도 이제 누가 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 장기 투자죠. 사모펀드 단기, 그다음 보험, 뭐 그냥 금융 투자는 해지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상품에 대한 해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거야. 너무너무. 전체 기간이 대부분이 다 아우러서 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창구의 기준, 창구가 아니라 분류. 그리고 4월 달 이후에도, 올해 4월 10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실적폭 개선돼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다 뭐 서로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매수가 역시나 또 들어와 있다. 신고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장중으로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근데 오늘도 조금 시장이 좀만 받쳐줬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오버슈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이 이제 좀 아무래도 눌려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버겁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거래량만 다시 2,500만 주씩 터지면 오버슈팅 뭐 충분히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자락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평균 단가, 개인들이 8,066원의 물량을 뺏겼습니다. 평균. 그거 이제 8,020원에서 8,070원으로 상향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집 단가의 기준이죠. 매집 단가. 그리고 이제 단기 관점에서의 올해 4월 10일 이후에는 당연히 단가가 더 위에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최근이니까. 얼마요? 9,250원 정도. 9,248원, 9,25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뭐 충분히 매집된 거 확인했고, 단가 확인했고, 지분율로 22%라는, 또 단기적으로 10%라는, 7%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의 기준에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매우 매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PPT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PPT 보여드렸는데 그 PPT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문자 매매 사인 4월 27일, 26일, 뭐 26, 27일 그 기준에서 9,400원, 9,700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원래 평균 단가가 8,000원 전후 수준, 뭐 8,000원 이하로도 미끄러졌었고, 그리고 그 위쪽 9,000원대까지도 우리가 따라붙었고, 그러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세이 나가요. 지속적으로 8월 2일, 뭐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이때 보시면 이제 4월 12일 날 현대두산 인프라코 원금 왔어요. 그냥 매도할까요? 3천주 있어요. 근데 요거 답변을 다시 찾으세요. 이거 4월 10일 날. 제가 답변을 그렇게 써드린단 말이에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이 중요하지. 답변을 뭐라고 써드렸냐면은, 답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도 포트폴리오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빼낼 수가 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매집이 된 게 아니라 작년 10월 26일부터 그리고 올해 4월 10일부터 어마어마한 그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다만 주가가 휘청거리고 흔들렸던 거는 매집 과정 속에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몇 번씩 불거지면서 그 흐름이었거든요. 어찌됐건 중기 추세 무난하고 또 이날은 거래가 터져 있는 날일 거야 아마. 그래 가져간다라는 전략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13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편입 기준을 재차 잡아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이 그 검색기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포착이 돼서 나와요. 포착이 돼서 4월 26일 2,500만 주가 터진 게 언제예요? 이날이죠. 12일 날. 12일 이후에 문자 사인도 있어요. 현대 인프라코 12일 이후에 문자 사인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뭐 특징적인 문자 잡아주시고, 그리고 26일 날 6.98% 4월 26일에요. 12일에는 20%가 움직인 거고요. 거래가 2,500만 주가 터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발굴되고 나서의 그 추세, 그 앞정권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검색해도 나오고, 또 문자 사인도 나왔기 때문에 다 빼놓은 거고요. 목표 주가 부분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차트로 보시면은 요 자락입니다. 아까 그게 일봉이었었나요? 보시면은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끌어다가 보여드리게 된 건데, 주봉 기준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재상장됐을 때 기준에서로 아마 땡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더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저 양봉의 기준, 아직 앞전의 고점을 못 들었다는 과정이잖아요. 주봉 기준 잠시만요. 주봉 기준.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요 기준의 고점을 넘길 거다. 지금의 그 고점 행진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기업 분할하고 또 매각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범위에.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하고 그 이후에 기준. 그래서 일단 그 지표 상세 설정 범위가 수정 주가에 적용된 위치. 결론적으로 현재 거래대금에서 이 거래대금까지 실어준다면 이때 2,500만 주 터지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2,500억 갖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인데 1조가 터지면서 상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추세의 그 흐름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거래대금과 수급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 기준에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당겨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요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요 수급, 작년 10월 말부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요 거래대금, 이거는 재상장 이후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뭐 요것도 좀 놓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설정을 잡아드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주간 단위에 뭐 이 4조 요 정도 기준, 주간 단위 4조도 아니고 4천억이죠. 4천억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주간 단위입니다. 요즘은 뭐 하루에 1조씩도 터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추세의 흐름을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이 추세 범위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추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상단 부분을 넘기고 진행이 되려면은 그러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13,000원이 됐든 또 15,000원이 됐든 이런 기준점들을 넘기고 이제 흐름을 가져가려면 뭐 여기가 이제 매집에 대한 매수 단가 수준이잖아요. 12,000원. 그리고 비 와요, 비. 비 와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올리신 거야 그 이모티콘.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최고 고점이 15,400원 기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이거를 이제 뚫고 가려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기준이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하고 요 누적 수급이 이제 더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게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전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요, 끝내줘요, 이번에 이래요, 저래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놓잖아요.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메이저 누가 인정하느냐, 그걸 놓고 보셔야 되고요. 거래가 터지지 않을 때는 OMA 20MA의 기준에 요 고점 돌파의 기준, OMA 20MA 기준의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이만큼씩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조 단위의 거래대금 터져야죠. 주간 단위 당연히. 그리고 일자별로도 그 단위의 거래대금 터져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튀어넘는 거예요. 넘을 가능성은요. 지금 원체 좋다는 거예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수급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누가 뭐라 해도 매우 긍정적이다.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있었다라는 거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흐름의 요 기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23년 05월 04일에 잘라드리는 주봉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보실까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매집에 대한 범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매집의 단가, 그리고 그 매집의 단가에 대한 목표. 그 목표, 매집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 어디 갔어? 그 없네 자료가. 그렇게 해서 원고에서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냥 막연히 종목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거래대금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투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유입돼 있고 여기는 매집 단가를 빼먹었네. 여기도 다시금 봅시다. 다시금 보면 이제 뭐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 매집 단가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08년도 도서입니다. 왼쪽 게. 그 도서 내용을 지금의 기준에서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으면 평균 단가 대비 이 정도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 기준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매집된 단가 대비해서도 12,000원, 16,000원,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2,000원까지는 사실상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의 흐름까지 다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아쉬운 거죠. 거래만 빵 터지면 제대로인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란 얘기예요. 오시면 이러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거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장중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 직원분께서 매일매일 장중에 올려드리죠.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죠. 올려드리는데 수익률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작년 하반기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고 야, 저 뭐 운 좋게 에코프로 하나 잘 샀나 보다 그게 아니죠. 2차 전지를 작년 7월부터 에코프로 7월 13일 시간의 상한가 날짜 다 외웁니다. 금양 7월 25일, 26일 상한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9조짜리가 19% 올라온 날이 7월 28일 날 GM으로부터 수주 13조 받은 날. 그게 스타트예요. 그리고 4분기에도 여전히 자동차 IT를 갖고 있으면서 방산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의 비중 저 때가 45%씩 채울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는 비중 19%를 확 줄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해 1월 26일 날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14% 변동성 나오면서 2차 전지를 땡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날아간 거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그 밖에 종목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발적인 시세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포스코 DX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4월 17일 상한가까지 4거래일 만에 80% 수익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4월 포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포트란 말이에요. 장중의 기준인데 5월달 기준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5월의 비중은 자동차 20% 수준을 채워놓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L전자 15%, 10%, 25%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현대인프라코는 5%입니다. 거래대금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우리 기준에선 제한적이어서. 근데 이걸 가지고도 시장이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2% 일단 수익입니다. 1억 계좌를 가상 계좌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포트 같고 이걸 다 오픈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못 채우시잖아요. 다른 게 더 갈 것 같고. 아니 로봇 관련주 연초에 그렇게 폭등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월달까지 그렇게 시세 나왔다면 4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3월 23일 15만 원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지고요. 10분의 1이 뭐야? 20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강력하게 매도 주문을 넣어드리는 게 윤정도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될 종목 이런 주력주들의 기준에 좀 눌려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종목 압축해야 될 종목 2차 전지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집중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는 그 위치대로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이셔서 저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렇게 4%에서 28%씩 올라가는 수익 또 에코프로 무서워서 못 사시잖아요. 근데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매수 사인 드리고 그래서 4월 27일 날 64만 원 7%에서부터 그 다음날 79만 1,000원까지 하루 만에 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20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조짜리에서 그런 수익을 내면 되는데 또 엉뚱한 종목에서
삼화전자 상한가 가니까 삼화전기도 한번 상한가 관련해서 따라붙어서 고점에 잡아서 또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빠르게 합류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피치 실장님 자녀 인원 수정해 주시고 오늘 포착 검색기 스페셜 리스트 어떤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이거 수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전화하시고 빠르게. 네. 들으셨어요?